20살이 되었을 때였다. 나는 내 나이가 어색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된 성인이라는 자격증은 마치 마법도구처럼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해주었다. 분명 내 정신은 19살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 자격증은 왠지 모르게 내 정신적 계급을 올려준 기분이었다. 올라간 계급은 나의 걸음을 당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당당한 걸음으로 대학교 OT에 참석하러 집을 나섰다. OT는 오전 9시까지였는데 그런 낯선 곳을 무방비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상황을 정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똑같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줄지어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중 웬 예쁜 여자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는 얼떨결에 아니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리고는 후다닥 역사 바깥으로 나갔다. 나는 신입생이다. 근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 저 여자가 너무 예뻐서일까? 아니면 얼마나 설렜으면 1시간이나 일찍 왔지 하고 생각할까? 부끄러웠던 걸까? 어찌됐든 저 여자는 예뻤다. 첫 정찰의 보고서 첫 줄을 예쁜 여자를 보았다로 기록하며 캠퍼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 정문이 보일 무렵 주변에는 바람막이를 입은 사람을 뒤따라 걷는 무리들이 보였다. 헐, 혹시 신입생들은 아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였던 걸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문자는 따로 못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까 그 예쁜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던 이유를. 신입생들을 줄 세워 데려가려 했던 것이다. 아니 애초에 왜 나한테 말 걸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 여자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다. 젠장. 방심했을 때 말을 걸어와서 꼼짝없이 당했다. 나도 엄연히 성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침착하지 못했다. 어쨌든 뒤따라 정문으로 들어가는 저 무리들을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덜 설레 보인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문으로 따라 들어갔다. 캠퍼스 내에는 바람막이 입은 사람들을 따라 걷는 여러 행렬들이 보였다. 난 그들과 꽤 거리를 두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따라 걸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 근육이 긴장했던 걸까? 사뭇 진지했던 내 표정은 나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바람막이 입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없애버린 듯하다. 뭔가 잘못한 걸까?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걷는 느낌은 어딘지 모르게 보편성과는 거리가 먼 특이 사례가 된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약간의 외로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무리에 섞여 보편성을 획득했다. 무리에 섞여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안도감을 준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안도감을 느끼자마자 내가 한 것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소위 동기들을 스캔하는 일이었다. 이 중엔 분명 싸이월드 새내기 클럽에 게시물을 그렇게 많이 올리던 척척박사 한 명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에 대한 심오한 논리를 펼치던 그놈 글을 보고 내가 정찰을 하기로 마음먹었었지. 하지만 이곳에선 머리 위에 닉네임이 뜨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막이 입은 사람들이 흰 종이를 나눠준다. 간단한 개인정보들을 적는 종이였는데 그곳 취미란에 뭘 써야 할까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성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치하지 않은 것을 적어내야 할 것 같았다. 문득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문장이 생각났다. 일상의 불규칙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 그래, 뭔가 성인다운 멋들어진 취미다. 난 이 문장을 적어 제출했고 걷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동기들이 쓴 취미란을 슬쩍 보았다. 게임, 축구, 농구. 엄청난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쳐왔다. 무슨 중2병, 사회 부적응자 같은 취미를 적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당장 달려가서 취미를 고치고 싶었으나 지금 나가서 저걸 수정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인다. 낙장불입인 건가? 내 대학생활은 시작 전부터 꼬인 건가? 이 뒤로 진행되는 일정은 학과 교수님들의 소개 시간, 계획표 같은 형식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오로지 좀 전에 적어낸 취미에 대한 쪽팔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성인 자격증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나의 행동들은 오늘 하루 내내 나를 특이한 놈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지겨운 시간들이 대충 끝나고 나와 동기들은 어떤 규칙으로 만들었는지 모를 순서로 각자의 조를 배정받았다. 그리고 조별로 줄을 서 바람막이 입은 자들의 안내를 받아 큰 규모의 홀로 들어갔다. 그리고 난 그곳에서 성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특별함을 보았다. 각종 동아리들이 공연을 진행했는데 음악 쪽 동아리에서 리안나의 노래를 부르는 여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아, 저런 게 진짜 성인이지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사회 부적응의 기미가 보이는 이상한 취미를 적어내는 것이 아닌 노래라는 취미를 적어냈지만 그 위에 반짝거림을 묻히는 것. 이것이었다.
그렇게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난 그 영혼을 곱씹으며 바람막이들의 안내를 받아 식당 같은 곳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이 바람막이 입은 자들의 정체는 우리과 직속 선배들이었고 이제부턴 그들과의 시간이었다. 그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대뜸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의 소리침에 대답하듯 다른 바람막이들도 큰 소리로 뭐라 외치기 시작했다. 목에서 피가 나올 것처럼 고래고래 악을 쓰며 뭐라 하다가 마지막에 인사드립니다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이게 FM이라는 것이고 모름지기 열정적인 대학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대학생들의 열정은 민원 따위는 가뿐히 지려밟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인가? 상당한 오글거림이 몰려왔고 괜히 내가 다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 오글거림은 다른 바람막이들이 순차적으로 FM을 진행함에 따라 점차 변해갔다. 중간중간에 각자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스스로의 존재를 이 땅에 당당하게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어떤 여자 바람막이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아까 지하철역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녀였다. 우리과 직속 선배였다니 당황스러웠다. 이윽고 그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예쁜 여자가 목 터져라 소리치는 걸 태어나 처음 보았다. 동그스름한 얼굴, 그러나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언밸런스한 귀여움의 그녀. 나는 그녀의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치는 문장 속에서 또렷하게 주워들었다. 그 뒤로 이어진 다른 바람막이들의 소리 지름은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녀만을 따라갔다. 그녀는 자기 순서가 끝난 후 바람막이들 무리에가 앉았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 바람막이가 그녀의 볼을 꼬집는 것을 보았다. 아니 뭐 저런 놈이 남자친구인가? 아니다. 아까 저 바람막이 놈은 다른 여자 바람막이에게 어깨 동무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다면 친구란 말인가? 남녀는 7세 이후 같이 앉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진데 어찌 저렇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성의 얼굴 표피세포를 손으로 만진단 말인가? 그리고 그걸 즐겁다는 듯이 받아주는 저 귀여운 그녀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인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은장도 정신은 대체 어디다 두고 남녀가 저렇게 거리낌 없이 어울린단 말인가? 나는 원인 모를 질투심으로 얼굴 근육이 수축됨을 느꼈다. 이런 내 기분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자기소개는 멈췄다. 그리곤 갑자기 테이블마다 술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젠 조별로 함께 술을 마시는 시간이란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 조원들을 쭉 둘러보았다. 혹시 이 중에 싸이클럽에 글을 그렇게 올리던 척척박사 놈이 숨어있진 않을까 하고 탐색을 시작하던 찰나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왔다. 여자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녀였다. 동그란 얼굴에 그렇지 못한 몸매. 지하철 개찰구부터의 인연은 무언가 운명적인 만남의 도입부였던 걸까? 그녀는 비어있던 내 앞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